민경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민경이 누구예요? 민경, 수경, 아우 헷갈려. 민수경이죠. 아, 예, 미안합니다. 오늘 처음 봤잖아요. 예. MG. 살릴 거야. 아, 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온토리 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악가 테너 류정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오 목소리 어떡할 거야? 저희가 이 녹화 들어가기 전에 네. 우리가 호칭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분분했었어요. 그냥 오늘은 수경 씨, 정필 씨 뭐 이러면 안 돼요. 아, 저도 수경 씨로. 네. 제 이름으로 그렇게 진행한 게 처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영광입니다. 최초여서 저도 영광입니다. 아, 네. 네네. 정필 씨. 네, 수경 씨. 네. 오늘은 친절한 클래식의 저자이기도 한 네. 정필 씨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굉장히 제목에서 저는 너무 반가웠었어요. 아, 클래식에 대해서 내가 좀 친절하게 설명받을 수 있겠구나. 안내받을 수 네, 있겠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이 책을 네. 처음에 제가 이제 만들게 된 계기가 우리나라 분들께서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만큼 노래방이 많은 나라는 제가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흥도 많고. 그럼요. 예, 노래하기 너무 좋아하시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래하기 좋아하시고 음악을 즐길 줄 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클래식이라는 음악 장르에 대해서는 조금 그 인포메이션 정보가 좀 모자란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좀 어려운 정보가 많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뭐 간혹가다는 조금 왜곡된, 네, 좀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조금 클래식이라는 장르를 제가 좀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모 신문에 일간지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1년 반에 걸쳐서 제 이름으로 컬럼을 썼습니다. 음악 이야기를. 1년 반 동안. 1년 반 동안 정말 한 주도 빠짐없이 우와. 제가 썼는데 이 책을 내주신 이 뭐 출판사에서 저한테 네. 또 그걸 보고 제안도 해주시고 그래서 책을 만들게 됐죠. 네. 이 책을 어쨌든 아직 접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정말로 글자 그대로 친절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원래 성격도 친절하세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 책을 쓸 때 이게 챕터를 좀 나눴는데 네. 첫 챕터는 클래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그런 클래식 아티스트들을 위주로,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노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성악가들을 위주로 좀 하고, 뭐 폰 캐라얀 같이 유명한 지휘자에 대해서도 쓰고, 그래서 이 좀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사람을 소개하면서 좀 인간적으로 좀 접근해 보려고 두 번째 챕터는 그렇게 제가 썼고, 그리고 세 번째 챕터는 제가 또 무대에 서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또 남이 경험을 했거나 또는 저도 이제 이렇게 책에서 읽었거나 네네. 해서 이 무대에서 일어나는, 또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또 조금 좀 친절하게 재밌게 제가 좀 썼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한 30곡 정도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 뭐 거기에 뭐 탱고 막 이런 음악도 있는데 그런 음악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오. 좀 쉬운, 그러니까 클래식을 가까이 하시기에 이런 음악으로 좀 시작하면 좋겠다 싶은 어떤 그런 음악 30곡을 제가 선곡을 해서 책에다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클래식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앞에서 가이드를 막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래식을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문화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네네.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생활 속에서 그렇죠? 우연히 듣고. 그러면 그 아리랑이라는 그 노래나 그 곡에서 나오는 어떤 선율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죠. 베토벤이나 뭐 슈베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물론 좋은 거는 알겠지만 아리랑만큼 뭔가 이렇게 그 설명할 수는 없는데 느껴지는 그런 거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클래식 음악을 확 다가가기가 좀 어려우신 게 되고, 제가 이제 무대에서 노래를 이제 오페라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오페라를 하고 있으면 이제 이탈리아 말로 이제 노래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막 그 제 사랑의 고뇌와 막 이런 걸 열심히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중을 이렇게 보면 네. 그 청중분들께서 저를 보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몰입이 되겠죠. 네. 청중 입장에서 볼 때 위쪽이나 오. 옆쪽에 가사가 나옵니다. 번역된 가사가. 그러면 그분들의 시선이 저를
보지 않고 아, 그렇네요. 그쪽을 보고 있어요. 아, 분산되네. 분산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어지냐면 이게 쉽지가 않고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면 음악을 한 번에 이렇게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 걸쳐서 한 단계를 걸쳐서 그래서 다가가야 되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자, 어렵다라는 느낌은 갖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오랜 기간 남아서 쭉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클래식 음악을 접하고 싶다라는 니즈도 많이 있고. 그럼요. 사람들이 일단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남아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클래식 음악은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음악 중에 가장 친환경적이고 친자연적인 음악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악기 같은 경우에 네. 기계로 찍어내지 않습니다. 장인의 손으로 진짜 한 땀 한 땀 해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과 가깝고 인간과 가까운 음악일 수 있어요. 또 많은 의사분들이 그 정서적인 안정이나 임산부들께 태교. 태교 음악 이거 추천하는 음악은 거의 대부분이 클래식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가장 내추럴하고 가장 인간에게 안정감과 또 이렇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음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클래식 음악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들어볼게요. 네, 일단 첫째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입견을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렵다는 선입견. 네네. 클래식 음악도 다른 여타의 음악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음악의 한 장르일 뿐이에요. 그럼 그 한 장르로 그냥 인식을 하시고 친해지기 쉬운 클래식 음악 이렇게 맞아. 검색만 하셔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마음에 평화를 주는 클래식 음악.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음악 중에 그러니까 한 번씩 뭐 끝까지 들으실 필요도 없어요. 딱 처음 딱 들으면 이건 좋겠는데 이런 음악들 편하게 예, 접근하셔서 한 번씩 들어보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방금 설명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모르는 용어들, 뭐 1악장, 뭐 3악장, 뭐 이런 식으로 악장을 구분하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향곡이다, 뭐 이런 장르가 있으면 이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하는 심포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교향곡을 1악장, 2악장, 3악장, 뭐 4악장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수도 사실 이제 악장 간에도 박수를 안 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4악장까지 들은 다음에 박수를 치고 뭐 이러는 것이 있어요. 중간에 치면 안 돼요. 네네. 근데 그 이유는 사실 타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작곡가가 이 작품을 작곡할 때 음악의 스토리텔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악장이 끝난 다음에는 2악장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몰입감을 깨면 안 되기 때문에 박수를 치지 말자라고 한 거지. 사실 무슨 그냥 격식만 차리기 위해서 뭐 박수를 안 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 공연장에 가시면 이제 그 정도는 조금 그 같이 오신 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클래식 음악을 처음 친해지는 단계에 있어서는 너무 그런데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예. 눈치 보게 될 것 예,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무대에서 제가 노래를 했어요. 네. 노래가 분명히 끝났거든요. 전 노래가 끝났어요. 노래가 끝났는데 예. 사람들이 옆에 자꾸 보시는 거죠. 이거를 박수를 쳐도 되는 건가? 예. 그런데 장소나 이제 환경을 보셔서 좀 자유롭다 싶고 그런 경우에는 또 마음껏 소리도 좀 지르시고 박수 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습니다. 박수 부대 몇 명만 좀 세팅해 주면 좋겠다. 보통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앵콜을 요청하는 게 또 이게 하나의 또 매너일 네,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보통 몇 곡 정도 앵콜을 요청하는 게 이것도 지금 이렇게 우리 수경 씨가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거는 벌써 이제 약간 어떤 고착화된 어떤 맞아요. 격식같이 느껴지죠. 뭘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앵콜은 예. 몇 곡까지 그런 게 해야 아닌 되는- 거예요. 그냥 청중과 아티스트 간의 이 소통을 위한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5곡, 6곡, 7곡이라도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고 또 준비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늘따라 좀 약간 책임감을 느끼면서 제가 오, 답을 했는데 네. 좀 이렇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되네요. 네. 제가 이해가 다 됐으면 다 되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 네. 시간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